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말 잘 들리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대면 수업이냐 비대면 수업이냐 제가 좀 여쭤봤었죠. 네, 자료구조 학생 수강 인원이 19분인데 7분이 대면 수업을 원하고 7사람이 비대면을 원하고 5사람은 무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면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은 별도로 학교 오시는 날짜 정해가지고 저하고 만나서 실습을 더 하시겠다든지 질문을 하시겠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보통 갈 테니까 수요일 날 만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은 또 가능하긴 한데 일단 수, 목, 금 중에 한번 만나는 걸로, 뭐 규칙적으로 만나도 되고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만나도 되고 아니면 그룹별로 만나서 뭐 토론을 같이 해도 되고 학생들끼리 만나서 뭐 문제를 풀었는데 잘 안 풀린다든지 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찾아오시는 걸로 해서 일단 오피스 아워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그런 식의 날짜를 좀 정해볼까, 요일을 정해볼까 시간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제 자료 구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학년 수업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에다가 또 운영 체제, 뭐 또 뭐가 있더라, 디지털 부품 설계 뭐 해서 하여튼 네 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 분배하기가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 학생들 중에는 그래도 대면 수업해야지 더 이 학습 효과가 높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은데 힘들지 않겠냐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띄엄띄엄 앉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 오실 적에는 그냥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꼭 이 오셔가지고 발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번호 평가뭐 허가증을 하나 받으시고 이 강의실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실에는 띄엄띄엄 앉으셔야 됩니다. 2m 간격으로 앉아야 되는데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학과 실습실도 딱딱 붙어 있어야지만 되고 그러지 않으면 뭐 19분이니까 한 칸씩 띄어서 앉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2m가 아니라 한 1m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m씩 떨어지려면 이 분반을 4개 분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1명이라고 해드리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별도로 만나는 걸로 하고요. 비대면 수업은 그냥 지금 하던 방향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비대면 수업하게 되면 녹화된 게 있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고 대면 수업하게 되면 결석하게 되면 그냥 바로 결석인데 이 비대면 수업하면 무조건 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 녹화된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출석으로 그냥 인정해 드렸습니다. 참고삼아 지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그것도 다 수정해서 출석으로 인정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비대면 수업하는 것이 훨씬 이 얼굴을 보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 10명 이하에 대해서 비대면 수업하라는 게 원래 원칙이고 실습 과목으로는 원칙으로 돼 있지 않고 이론 과목으로 이 교무처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수준이다라고 해서 일단 비대면 수업으로 다른 이제 과목도 제 과목에 보니까 한 반 정도씩 50대 50 정도로 나눠져 있긴 한데 디지털 부품 설계 빼고 디지털 부품 설계는 비대면이 월등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학생들의 의도가 50%가 비대면이라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이 중간고사도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제가 제 중간고사를 여기서 그 시험 문제를 내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단합이 잘 돼요. 뭐 어디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달려가지고 해결해주고 그런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본다 그러면 서로 또 저희 그 합심해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죠. 그래가지고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맨 마지막 사람이 이제 그 취합해가지고 한 거는 좀 더 두껍고 깔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제일 나중에 낸 사람은 많이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제일 좋고 원본인 사람은 너덜너덜해져 성적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겪은 경험이라서 그래서 이 시험은 중간고사는 일단 다 미루고 계속 수업하다가 대면 수업할 때쯤 되게 언젠가 6월 달쯤 하겠죠.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두 번 다 몰아서 그냥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말고사에 이제 분량을 왕창 늘려가지고 전체 분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중간고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기말고사 보는 걸로 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일단 계획을 잡고 당분간은 시험은 이제 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주째이긴 한데 이 그 수업은 그냥 시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당분간 비대면 수업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없죠?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죠? 자, 이것도 잘 보이죠? 네, 잘 보일 걸로 생각하고 자, 저희 그 전 시간에 이 노드라고 하는 연결 구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연결 구조에 대해서 하면서 이렇게 생긴 모습의 거 하는 것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해봤죠. 1, 2, 3 이런 값이 들어가 있고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뭐라 그러냐면 노드다라고 부른다 그랬죠. 노드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같이 그 노드를 보게 되면 순수한 데이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거 다음에 다음은 어떤 겁니다 라고 하는 포인터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다수 개도 가능하죠. 다수 개가 가능하고 포인트도 다음 것만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옆으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또는 또 위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갈 수도 있겠죠. 데이터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데이터 부분이 여러 개 있고 포인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데 당분간은 이제 그 데이터 하나나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포인트가 두 개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 오늘 수업은 한 개짜리, 포인트 한 개짜리, 데이터 한 개짜리 이해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런 노드를 제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 하나 만드는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노드를 갖다가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그 특별한 어떤 함수가 필요하죠. 특별 동작이 필요하다. 그 특별 동작에 해당되는 걸로 뭐가 있었냐면 mrlog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crlog이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다. C 언어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바 언어에서는 객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mrlog이나 crlog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달리
new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주는데 그 뭐 언어마다 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조를 이 만들기 위해서는 C 언어에서는 struct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해서 전 시간에 이렇게 노드가 3개짜리에 대한 거를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걸 이거를 null이라고 하는 포인터 값을 해서 끝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헤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연결 구조체에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 내용은 이 노드라고 하는 거를 쭉 만들어지는 연결 구조체인데 노드들이 쭉 연결되는 이런 건데 이 노드라고 하는 걸 갖다가 왜 연결 구조체를 했냐면 삽입이 쉽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삽입 방법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삽입 방법에 대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자. 또 하나가 노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 줄줄이 있다가 필요 없으면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드를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노드 삽입과 삭제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자.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실습 내용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하게 되면 저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한 2시간 내지 이 7시간하고 실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실습할 시간이 저하고 없으니까 제가 따로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실습 내용 3번하고 4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거 갖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 그 타이핑을 지금까지 제가 인사한 걸 나눠드리면 타이핑 하셨는데 타이핑 하실 필요도 없겠죠. 그냥 쭉 긁어붙이면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던 간에 이, 이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응용력을 좀 키워놓도록 어차피 전문가가 되러 오셨으니까 응용력을 키워놓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좀 부족한 거는 대면 수업은 못하더라도 찾아오셔서 하실 분들은 서로 간에 수, 목, 금 중에 찾아오시면 되겠고 목요일 날은 제가 수업이 있어요. 오전부터 그 오후까지 4시 반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곤란할 테고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라면 목요일 날 수업 끝나고 4시 반 이후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노드 삽입과 삭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과 삭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삽입하고 삭제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다 그 알고리즘을 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좀 이제 수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지가 않아서, 이 부분적인 어떤 모습에 대한 거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삽입에 대한 걸 보죠. 삽입하는 거에 대한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인지 삽입 위치, 다시 말해서 위치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셔야겠죠. 그럼 노드가 이렇게 쭉 있은 연결 구조체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연결 구조체가 있는데 이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려고 하는 거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걸 여기다 삽입하려고 한다. 이거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첫 번째 위치예요. 첫 번째 위치에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볼 수 있냐면 노드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한번 또 보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이 노드를 요걸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두 번째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삽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자. 자, 세 번째 경우는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널이라고 하는 포인터로 들어가 있죠. 널 값으로.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맨 마지막 자리에다가 넣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너를 집어넣고 이게 포인트를 이걸 가리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 위치에. 그래서 맨 마지막 위치에 삽입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노드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헤드 노드 위치에다 집어넣는 거. 헤드 노드가 되는 거죠.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바로 그 위치에 대한 거. 두 번째 노드와 노드 사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마지막 위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삽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 이 그 맨 처음 위치에 글씨가 조금 엉망인데 맨 처음 위치에 이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맨 처음 위치에 삽입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일단 시작돼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었다.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었는데 지금 뭐 할 거냐면 새로운 노드 하나를 만드는데 이 노드 이름을 PNew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New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헤드가 요거를 이렇게 가리켜 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new라고 하는 게 이걸 가리켜 주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만들고 나면 헤드라고 하는 게 이 PNew라고 하는 이 그 노드를 가리키게 될 거고 PNew가 이게 만약에 PI라고 하는 거다라고 한번 보죠. 그럼 PI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키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거는 뭐 지금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완전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분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 이 노드에 해당되는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한번 써보죠. 스텝 1 그러면 PI라고 하는 노드를 알고 있어야 되고 PNew라고 하는 노드는 이미 이 그 만들어진 게 MRlog이든 CRlog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PNew라고 하는 거에 이 PNew라고 하는 이 새로운 노드가 있는데 이거의 포인트를 한번 보죠. 포인트에다 어떤 값을 넣어주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널이 아니라 PI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PI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아니면 헤드 값을 가르쳐 줘야 도 되겠죠. 헤드가 가리키는 거. 또는 PI 헤드 노드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자. 그러면 현재 헤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고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PU가 있고 그림을 PI라고 PU가 이거 지울게요.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있었죠. 이게 PI라고 하는 거고 이게 헤드가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PU라고 하는 노드가 있었다. 그렇죠? 여기도 둘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P주의 포인트 값을 에다 헤드를 넣었으니까 이것도 이걸 가리켜 준다 이거죠. 헤드가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노란색에 해당되는 걸 가리키고 있죠. 이 노드를 따라서 이것도 노란색에 해당되는 걸 P뉴도 가리키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2로 와서 이걸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를 지울게요. 이게 화이트보드나 칠판 쓰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도 있는데 공간이 좀 좁은 걸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스텝 2에 오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헤드가 이걸 가르쳐 주 빨간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이 그 헤드 값을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헤드 값 헤드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어 주냐 하면 p new라고 하는 값을 넣어 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요런 그림이었던 것이 마지막에 그림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PI고 이게 PU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헤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가리키기 때문에 실제 이 알고리즘은 스텝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와 스텝 2라고 하는 두 단계에 의한 걸로 이 제일 앞쪽에 해당되는 헤드 노드 바로 앞에 현재 헤드 노드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자, 두 번째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다가 삽입하는 경우죠.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새로운 노드 삽입하는 경우다. 다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 있었고 빨간색의 노드 PU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생겼을 때 이 노드를 PI라고 그러고 이거를 PI 플러스 1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주어보자. 그러면 이거는 이 삽입 전이죠. 삽입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삽입 후의 모습은 이 앞쪽이나 뒤쪽은 우리 고려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사이에다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PI라고 하는 노드와 PI 플러스라고 하는 노드 이렇게 가리키고 다음 거 가리키는 건데 여기에 빨간색 노드가 있었다. 그게 PU라고 하는 노드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게 PI의 포인트가 이 PI 플러스를 가리켰던 거를 PU를 가리키게 만들고 PU의 포인트는 PI 플러스를 가리키게 만들어준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 별 내용 없이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단계를 한번 보죠. 스텝 1 보게 되면 일단 PU라고 하는 거에 PU에 요거 빨간색 부분이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게 만들어줘.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게 만들려면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죠. PU라고 하는 거에 포인터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냐 하면 PI에 이 포인트 값을 넣어주면 똑같겠죠. 그래서 PI에 포인트 값을 넣어주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모습이 될 거다. 이제. 자, 두 번째 그 PI에 해당되는 거가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들어야 되니까 스텝 두 번째에 와서는 PI에 포인트를 바꿔줘야 되겠죠. 포인트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어주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돼야 되겠죠. PU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PU라고 하는 포인트 값, PU라고 하는 거에 노드의 주소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게 되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새로운 노드가 하나 삽입되는 모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걸 한번 보죠. 맨 마지막 위치. 맨 마지막 위치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하자.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시작은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고 이건 뭐 한참 갔을 텐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널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삽입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는데 내가 삽입하려고 하는 게 200이라고 하는 걸로 크기 순서대로 쭉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빨간색으로 되는 부분. 삽입 대상이. 이게 PU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널로 돼 있던 것이 이걸 가르쳐 주게 되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200이라고 하는 거에 맨 마지막 포인트 부분을 널로 해서 끝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와 초록색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처리해 주면 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겠죠. 제일 간단한 거는 뭐냐면 PU의 포인터 부분은 뭐를 써주면 되냐. 여기는 널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해당되는 거를 가르쳐 주면 된다. 두 번째,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노드를 우리가 P의 I라고 하는 걸로 한번 이름을 줘보자. 그럼 PI의 포인트 부분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냐면 새로운 노드 값을 넣어주면 되죠. PNU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단계에 의해서 이 맨 마지막 위치에 노드를 삽입하는 걸 갖다가 C 언어의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이런 걸 수도 코드라고 얘기하죠.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 C 언어로 쓰던 아니면 저희 그 다른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 델파이죠. 요즘엔 델파이 언어를 쓰던 자바를 쓰던 아니면 파이썬을 쓰던 어떤 걸로 쓰든지 간에 여기에 맞는 대로 언어의 변형만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연결 구조가 단순한 모습일 때는 이와 같이 노드가 하나,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이 삭제하는 경우는 이렇게 됐다 하죠. 두 번째는 삽입하는 경우,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자. 노드 삭제하는 경우도 일단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까 삽입하는 거와 마찬가지 제일 앞쪽에, 맨 앞쪽에 있는 것.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노드를 갖다가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고려해 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노드를 갖다가 삭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값하고 15라고 하는 값 사이에 13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는데 13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워버려야 되겠다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맨 뒤쪽에 있는 거. 뒤쪽. 노드를 삭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 포인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단순한 경우에 대해서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것도 조금 전에 삽입해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완전한 C 언어로 작성하는 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테고 이거를 또 실습 뭐 여러분 따로 하시는 실습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 저희 그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에서 삽입 삭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안 했어요. 실습 자료에는. 자, 그거는 이제 책을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거를 수도 코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있는 위치. 맨 처음 위치. 노드를 삭제 한번 해보자.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생겼고 이게 헤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면 삭제 후에는 뭐를 삭제할 거냐면 이거를 삭제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삭제하고 났을 때 모습은 어떻게 했냐? 이런 모습이 될 테고 여기에 그렇다고 이 노드가 없어졌냐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7이고 100이었다라고 그죠. 여기가 1이고 7이고 100이었다라고 했으면 1번이라고 하는 값에 있는 노드가 삭제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완전히 없애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지 않는 이상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헤드라고 하는 값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걸 가리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1번 노드 이 부분은
어디선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사라진 거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그러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7이라고 하는 이 노드에 대한 위치를 알아야 되겠다.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7에 해당되는 위치를 알기 위한 방법부터 한번 보자. 자, 먼저 이 7D 있는 이 노드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위치를 찾으려면 헤드 노드가 이걸 가는 거죠.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게 1이라고 하는 위치고, 그 다음에 1 다음에 가면 7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 이 노드의 위치를 P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죠. 또는 current라고 하면 P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P라고 하는 거는 이 P라고 하는 거는 헤드 노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거. 그래서 헤드 노드에 포인터 값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게 이게 만약에 이걸 Q라고 그럴까요? 아니 뭐 그냥 P라고 합시다. 그럼 P라고 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쓰면 되겠다. 또는 저희 그 헤드 노드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헤드가 가리키는 또는 이렇게 돼 써도 돼요. P에다가는 헤드에 이거 이 굳이 제 그 C 언어처럼 쓴다면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제 그 C 언어 형태니까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 언어 형태를 안 썼으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P라고 하는 위치를 찾았죠. 그 다음에 이 헤드가 이걸 가르쳐 주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P를 가리키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헤드에다가는 어떤 값을 주냐 하면 P라고 하는 값을 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삭제한 모습의 이 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노드를 불필요해서 삭제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노드와 노드 사이에는 노드를 삭제하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이라는 값이 있었다고 치고 72라고 하는 값이 있었고 여기 80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삭제 대상이에요. 자, 이 삭제하고 났을 때 모습은 어떻게 되냐? 삭제의 모습은 7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는 그대로 있겠죠. 72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가 사라지는 완전히 사라져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지 않는 이상 메모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8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노드가 이렇게 있죠. 72는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72를 따라갈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리켜 주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게 아까는 이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걸 딱 끊고 이렇게 바꿔준다. 이런 모습의 걸 쓰게 되면 70이라고 하는 노드 다음에 찾아가게 되면 80이 나온다라고. 70 다음에 80. 72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가르쳐주기 이런 모습대로 동작하기 위한 노드와 노드 사이에 한 개의 노드를 삭제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70 다음에 삭제할 것이니까 이 노드를 P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P라고 하는 노드 다음에 이 삭제를 하려고 해요. 그럼 P 다음에 있으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 노드는 Q라고 하고 이걸 R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P 다음 걸 삭제하려고 해. P 노드 다음에 이 노드 다음 것 삭제한다는
경우에 P라고 하는 노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7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았을 때 그 위치, 노드의 위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Q라고 하는 위치를 찾아야 되지만 Q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를 알아내야 되겠죠. 따라서 Q는 어떻게 되냐면 P의 포인터를 따라가게 되면 이 포인터를 따라가게 되면 Q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R에 해당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스텝 2에다가는 따로 R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도 되겠고 그냥 이걸 쓰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텝 두 단계로 해도 되는데 세 단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은 Q의 포인터를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R이라고 하는 걸 찾았다. 그럼 이게 R이고 이게 P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P는 원래 주어져 그 위치값을 알고 있었으니까 P의 다음 포인터에다가 뭐를 넣으면 되냐 하면 Q값이 들어가 있던 걸 갖다가 R값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P의 포인터에다가 포인터 값을 바꿔주면 되죠.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 R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주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다. 이 부분이죠. 이거. 이렇게 해서 저희 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삭제해 주는 부분을 쓸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이걸 두 단계로 한다면 이거를 그냥 여기다 써줘도 되겠죠. 그러면 두 단계로 만들어지는데 뭐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면 단계를 많이 써도 큰 문제는 없죠.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제 학창시절에 제 학교에서 이런 식의 말을 배웠어요. 스텝 단위로 저희 프로그램 작성한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스텝 수를 늘려라 라고 얘기하는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제 교수님이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그 이후에도 제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리는 거는 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데 굳이 쓸데없는 스텝을 늘릴 필요는 없겠죠.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위치에 대한 위치의 노드를 삭제한다. 그림으로 한번 보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이게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고 이게 1이었다고 하는 값이었다고 치고 7이었다고 가정하고 99였다고 치고 이게 100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때 뭘 할 거냐 하면 이거를 삭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삭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삭제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삭제 후의 모습은 제일 앞에 있는 노드가 1,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한참 쭉 가서 99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이게 헤드 노드가 1이라고 하는 값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고 100이라고 하는 노드가 없어졌냐 하면 없어진 건 아니고 메모리에 어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찾아갈 방법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갈 방법이 없는 노드들이 많아지면 주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해 가지고 쓸데없는 공간에서 프로그램 작성이나 프로그램 수행에 영향을 미치겠죠.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뭐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그냥 이걸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디스포즈라는 명령에서 C 언어에서는. 네. 그거까지 여기서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노드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이같이 초록색 부분 것처럼 널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이게 삭제되는 거죠. 이런 모습의 걸 가지고 이
스텝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노드를 P라고 한번 하고 PI라고 한다고 하고 이걸 그냥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글쎄 뭐 하냐면 Q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삭제하고 P가 가리키는 노드의 이 포인트 부분을 널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다음에 Q 값을 제거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P의 노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의 노드는 알고 있다. P의 위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P의 노드를 알고 있으니까 P의 포인트 부분에다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냥 널 값을 넣어주면 끝이죠. 자, 이게 하나 끝이에요. 요거만으로 그 맨 마지막 위치의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은 한 단계 스텝 1로 이제 그 모든 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드 삽입과 삭제에 대한 경우를 한번 그 간단하게 올라봤고 여기에 대한 그 노드 삽입과 삭제에 대한 실습 내용 C 언어에 대한 거는 이런 그 포인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포인트가 두 개 있는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삽입과 삭제에 대한 거를 실습 내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같이 그 연결 구조체가 항상 일직선으로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1, 2, 3, 4, 5, 6, 7, 8, 9 다음에 다시 1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거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환형 또는 원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형 또 환형의 어떤 연결 구조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본다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헤드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시작됐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형이라고 얘기하죠. 선형 연결 구조체. 환형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렇게 변형이 된 거다. 이건 널이 아니라 다시 이 포인트는 시작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기는 헤드가 이걸 가리켰다. 이런 모습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환형이다. 환형. 둥근 모습이다. 그래서 환형 연결구조다라고. 그래서 이 끝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이 널이 아니다. 그렇죠. 여긴 널. 여기는 널이 아닌 이런 값을 갖고 있을 때 이 어떻게 삽입과 삭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이제는 이 C 언어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삽입에 대해서 한번 보죠. 색깔이 또 갑자기. 자, 이 경우에 삽입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삽입을 보게 되면 이 노드가 제 그 맨 마지막에 제 그 삽입하는 거 그런 경우가 없죠. 어디가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노드와 노드 사이에 삽입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노드의 모습부터 한번 보죠. 노드의 모습을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가정 한번 해보죠. 노드 모습에 대한 가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포인트라고 하는 걸로 쓰는데 이거를 next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데이터 부분에는 정수값을 넣어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노드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C 언어로 쓴다라면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죠. struct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 여기에 대한 제 그 노드의 모습을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볼게요. 뭐 그거는 내가 노드라고 쓰던 리스트라고 쓰던 각자 이거는 선택하는 거죠. 그냥 이름 선택하는 거다. 여기에 데이터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정수값이 저장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넥스트. 근데 넥스트라고 하는 걸 따라가게 되면 이게 포인트니까 앞에다 이렇게 별 표시 붙여주죠. 이 포인트 따라갔더니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런 모습을 따라갔더니 여기에 있는 게 집이다 아니면 동물이다 사람이다 뭐 어떤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 모습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했을 때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더라. 스트럭 리스트라고 하는 모습이더라.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잡아주게 되면 이게 바로 이 이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C 언어로 바꿨을 때의 모습이다 하죠.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이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포인트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 노드를 하나 삽입하려고 그래요. 노드를 하나 삽입하고 이 노드를 U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나눠져 있고 이 노드도 데이터 부분과 이렇게 데이터 부분과 넥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여기에 이게 가리키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삽입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앞쪽에 있는 걸 가리켰다면 여기 갈색 부분에 있던 주황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이 U를 가리키게 만들고 하얀 선을 잘라서 이렇게 가리켜 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걸 가리켜 주게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드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 갖다 삽입하는 모습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거 다음에 넣을 거냐 하면 이 파란색으로 가리키고 있는 PTR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다음에다가 삽입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이런 걸 보여요. 그래서 PTR이라고 하는 이 노드 이 다음에 노드를 새로운 노드를 갖다가 삽입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그 노드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새로운 노드를 집었는데 33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 그 노드의 이름을 U라고 하는 거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이 새로운 노드 U 다음에 데이터에는 33이라고 하는 값을 넣는다. 그냥 가정한 거예요. 왜 33을 넣냐라고 하실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저희가 이 새로운 노드 U라고 하는 노드였고 이 부분이 PTR이라고 하는 거였다. 자, 여기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U라고 하는 노드에 의해서 새로운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기다가 33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이게 만들어진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를 할 거냐 하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제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한번 채워보자 이거죠. 그래서 U라고 하는 거에 X라고 하는 거에다가는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냐 하면 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려면 PTR이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냐면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 값을 여기다 바꿔 넣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PTR이 가리키고 있는 next 값을 이렇게 넣어줌으로 해서 이 부분이 끊어지고 이렇게 생긴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을 쓸게. 이게 이걸 가리켜 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 노란색에 되는 거는
PTR이라고 하는 부분, PTR에 해당되는 거에 next 부분이죠, 여기. next에다가는 뭘 넣어주면 되냐면 U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단계에 이 순서대로 꼭 쓰셔야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그 환영 구조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에 해당되는 노드를 하나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죠. 중간 노드 삽입하는 건 똑같고 맨 앞에 노드 삽입하는 건 똑같겠죠. 맨 마지막에 널 부분에 해당되는 거 다음에 집어넣는 거가 이 그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환영 링크드 리스트에서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환영 연결 구조에서의 삭제 부분도 마찬가지 이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만 바뀌면 되겠죠. 삭제에 해당되는 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 7, 80, 99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했을 때 뭐를 삭제할 거냐? 맨 앞에 있는 걸 한번 삭제하자. 또는 맨 뒤에 있는 걸 삭제하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삭제해 보죠. 이걸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포인트가 이걸 가리켜 주게 만들면 되겠죠. 물론 헤드 노드가 7을 가리키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이런 모습의 걸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PTR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있는데 PTR이 가리키고 있는 거 다음 걸 갖다가 삭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모습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걸 force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에 forc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도입해서 force에다가는 제가 이퀄로 쓸게요. 시오너와 똑같이 하고 이 PTR이 가리키는 거에 이 next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fals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 false라고 하는 것 다음에다가 이 PTR의 next가 가리키게 만들 거니까 초록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이 그 PTR이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거에 next 부분이 아까 이 여기 false를 가리켰었는데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뭘로 가리키냐면 false 다음 걸 가리키면 되는 거니까 false가 가리키고 있는 next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제 모습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되죠.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이거는 삭제가 되는 이런 구조 체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해서 삭제하는 모습을 하나 더 본다면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고 여기 맨 마지막에 이걸 가리키고 있었는데 삭제 대상이 요거였다. 그러면 삭제 대상이 이거였을 적에는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맨 앞에 부분을 가리켜 주도록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단지 이거를 조금 전에 것처럼 이게 PTR이라고 하는 포인트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PTR 것만 가지고 안 되겠죠. 바로 전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에 있는 걸 갖다가 temp라고 하는 temp라고 하는 변수 다음 거를 삭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temp라고 하는 노드 다음 것 삭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 temp라고 하는 거에 이 next 값이 하나 바뀌었어요. 이 빨간 점선으로 바뀌었죠. 이걸 스텝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뭐를 가리키고 있었냐 하면 PTR이 가리키고 있던 이 노드 값을 넣어주면 되니까 PTR이 가리키고 있는 next 값을 가리키고 있으면 되겠다. 따라서
이렇게 점선으로 빨간색 점선으로 되는 부분으로 바꿔주게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맨 마지막에 이 노드가 삭제되는 모습에 대한 거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드 중에 연결 구조 중에 이 링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한 걸 봤어요.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죠. 다중 구조다. 그래서 다중 연결 리스트다. 다중 연결 리스트에 해당되는 멀티 링크드 리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 이 멀티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링크가 여러 개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그 노드에 여러 개의 링크를 갖도록 설계한 자료 구조를 갖다가 다중 연결 리스트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무한히 많이 만들기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면 되겠다.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중이다라고 하는 걸 더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블 그러니까 이중 그리고 형용사가 형용사를 쓰지 못하니까 더블리 링크드라고 써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선형 구조를 약간 변형해서 맨 마지막에 널 포인트 값을 없애는 경우를 했죠. 그런 걸 환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중 링크드 리스트 중에 이중 환형 구조다. 이중 환형 이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것도 보죠. 여기서의 저희가 삽입 삭제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영어로 더블리 이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이 이중 연결 구조, 환영이 아니라 그냥 이중 구조일 때. 그래서 이중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거를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냐면 노드의 모습은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두 개를 갖고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왼쪽의 포인트, 오른쪽의 포인트를 이렇게 갖는 거다라고 해서 왼쪽이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L링크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써요. 그 다음 오른쪽이니까 right. 그래서 R링크다라고. 여기는 뭐 정수값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문자 열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의 걸 가지고 돼 있다. 그래서 노드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구조가 굉장히 편리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재본을 한다니 뭘 관리를 한다 그랬을 때 앞으로 번호를 이제 그 뒤로 갈 수 있고 뒤에서 앞으로 번호를 매겨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의 걸 얘기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이 그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볼 수 있겠어요. 여기가 1이다라고 하고 1 다음 건 2고 2 다음 전에 거는 뭔지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이 다음 거가 4가 되는데 4 전에는 2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1 다음엔 2고 2 전에는 1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서로 간에 앞에 걸 또는 다음 걸 이렇게 포인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다음의 포인트 또는 4 전의 걸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거는 1이라고 하는 이 숫자
왼쪽엔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null이라고 하는 걸로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값 다음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null. 그래서 뭐냐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인트가 시작 포인트를 두 개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false라고 하는 포인트를 하나 두고 맨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걸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걸 해서 last라고 하는 포인트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체제를 가지고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1 다음에 2 다음에 4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 4 앞에 뭐가 있었더라라고 해가지고 2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선형 구조일 적에는 처음부터 다시 읽어와야 돼요. 4 앞에 뭐가 있는지. 근데 그런 구조 없이 바로 포인트에 따라서 앞에 걸 찾을 수도 있고 다음 걸 찾을 수도 있다. 자, 이런 모습의 걸 가지고 만드는 이중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만들어져 있는 이 모습의 그림을 C 언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때 노드 구조를 이렇게 써보죠. 노드 이름을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니까 더블이라고 하고 더블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포인트가 두 개가 있죠. L링크라고 하는 거하고 R링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L링크를 따라가게 되면 아까 1 다음에 2가 있었는데 이 앞에는 그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1 모습이죠. 근데 1과 2의 생긴 모습은 동형이죠. 전체 동일한 어떤 구조체. 그래서 그 포인트를 따라갔을 때 모습은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모습이다. 근데 어떤 포인트냐면 왼쪽 포인트를 따라갔을 때 모습이다.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다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L링크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따라갔을 때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이런 생긴 모습이다. 이건 R링크라고 붙이고 R링크를 따라서 가게 되면 이거 포인트고 이것도 따라갔더니 똑같이 포인트가 두 개가 있고 여기 데이터가 있는 이런 모습이더라.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정수값이 들어가 있다라죠. 그래서 여기 정수값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포인트에 R링크에 해당되는 모습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더블 리스트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R링크라고 부르기도 했다. 자, 이게 C 언어로 이 노드에 해당되는 모습을 결정한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런 모습일 때 이 노드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모습에 대한 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거 이제 실습 자료를 뭐 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지금 요거 제 모습에 대한 것만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한 그 노드들을 삽입 삭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노드들에 대한 것들을 인쇄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모습을 보죠. 아까 얘기했듯이 헤드 포인트가 이렇게 있고 그게 나타내는 부분이 1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고 이대 맨 왼쪽 부분은 없다 이거죠. 자, 1을 다음에 오른쪽을 따라가게 되면 여기에 2라고 하는 값이 있다. 이 앞에 또는 이 왼쪽에는 어떤 게 있냐면 1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L링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보니까 이 다음에는 3이라고 하는 값이 있다. 근데 3 앞에는 어떤 값이 있냐 또는 3 왼쪽에는 어떤 값이 있느냐 보니까 2가 있어요. 그리고 3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3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없기 때문에 null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에 tail이라고 하는 게 맨 끝이라고 하는 걸 해서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 선을 따라가면 될 테고, 만약에 증가 순서대로 가고 싶다면 헤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포인트를 따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 포인트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겠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이 C 언어로 그대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이 C 언어의 완벽한 모습으로 한번 작성해 보자. 자, 이게 C 언어의 모습이에요, C 언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C 언어에서는 include 문을 쓰죠. 프린트 문과 같은 걸 쓰기 위해서는 standard io.h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 노드에 해당되는 모습에 대한 걸 정의를 써줘야 되죠. 그 노드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쓴다라 했어요. struct, 그리고 조금 전에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다. 저는 그렇게 쓰겠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d노드라고 쓰시던 아니면 자기 각자의 첫 번째 글자 일단 이니셜을 쓰시던 아니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를 쓰시던 상관이 없겠어요. 이렇게 되고 왼쪽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와 오른쪽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왼쪽 포인트를 따라갔을 때 모습은 스트럭 리스트와는 똑같은 모습이고 이 왼쪽 포인트 이름을 L링크라고 이름을 붙이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데이터인데 데이터라는 이름, 그 정수값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름을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자. 오른쪽 포인트를 따라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 이런 모습이나 1하고 있는 모습이나 2가 있는 모습이나 3 있는 모습이나 유사하게 생긴 동형이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니고 동형, 동질의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도 모습은 이렇게 생긴 모습이다. 어떤 걸 따라갔을 때 그 포인트가 가리키는 모습을 봤을 때 또는 포인트를 따라갔을 때 이렇게 해서 이 그 제일 먼저 이 선언하는 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부분을 쓰죠. 물론 여기다가 int라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떤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int를 안 쓰게 되면 오류가 나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써봤다. 자, 이걸 노드를 이걸 갖다가 false라고 한번 이름을 붙이고 다른 색깔로. 이걸 second라고 하고 이걸 third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세 개의 노드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세 개의 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드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먼저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 변수 선언을 해줄 적에는 struct 그리고 어떤 모습의 노드들이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노드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헤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테일이라고 하는 부분,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변수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false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false가 가리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second가 가리키는 부분. 세 번째 third가 가리키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냥 일종의 하나의 이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그 변수를 current라고 하는 이름에 이렇게 쓸게요. 이거 지금 제가 띄었었더니 띄어쓴 것 같이 보여서 그걸 조금 붙여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변수들이 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변수를 써가지고 하나 만드는 걸 이제 하나씩 노드를 만들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false라고 하는 노드에 해당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죠. 이 false에 해당되는 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mrlog이나 crlog이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래서 mrlog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걸로 한번 써보죠. 그래서 만들었을 때 메모리의 모습 또는 구조 그 하나의 덩어리 모습을 이렇게 모습으로 전환해라 알겠죠? 리스트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포인트 값으로 바꿔라. 포인트 형태로. 그리고 메모리를 해당받는데 필요한 메모리만큼만 달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mrlog이라고 하는 걸 쓰고 필요한 메모리 크기만큼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가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사이즈
of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크기만큼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 크기가 struct list라고 하는 크기다. 자, 요거 이 가로 안에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first라고 하는 노드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second라고 하는 노드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third라고 하는 노드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좀 이제 그 나중에 실습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게 되면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false가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죠. 따라서 head라고 하는 거에는 false가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그 변수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 false가 가리키는 거에 link 이렇게 생긴 거에 false라고 하는 거가 여기가 이랬는데 여기가 그 link 부분이 null이죠. 따라서 false라고 하는 거에 link 부분은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면 null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null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에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으니까 false라고 하는 부분에 데이터 부분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넣는다. 그 다음에 이걸 가리키는 거를 따라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2라고 하는 값이 있는 노드가 만나게 되죠. 따라서 first라고 하는 거에 오른쪽 링크를 따라가자. 그 오른쪽 링크를 r링크라고 하죠. r링크라면 이 2번 이게 second라고 하는 이름의 노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second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second. 이렇게 해서 first node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second node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완성을 해줘야 되니까 second node에 해당되는 건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second. 이 부분이니까 왼쪽 링크죠. L링크 부분이다. L링크 부분은 뭘 가리키면 1번 이 false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false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2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second라고 하는 노드의 데이터 부분에는 2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 오른쪽을 따라가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3이라고 하는 노드가 들어간 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SC, CO, and second의 R링크 부분을 따라가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3이 들어갈 부분 그 노드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third라고 불렀다. 그래서 세 번째 노드에 해당된 것까지 다 완성이 두 번째 노드까지 다 완성이 됐죠. 자, 세 번째 third 노드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죠. third 노드. 이것도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이 노드를 따라가게 되면 2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L링크 부분이다. 2번 노드를 만나는데 2번 노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second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다 second라고 쓰면 되는 거. 데이터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니까 세 번째 노드, third라고 하는 거의 노드의 데이터 부분에다가는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null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third라고 하는 노드의 r링크 부분이다. null이라고 하는 값을 넣는다. 그 다음에 이게 뭘 가리키고 있냐면 tail이 이걸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ail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는 tail이 뭐를 가리키냐면 third를 가리키게 만들면 되겠다. 왜냐면 이게 third이기 때문에. 이게 third 노드다. 이렇게 해서 이 다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그 모든 노드들에 대한 것까지 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헤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뭘 하냐면 인쇄를 한번 해보자. 인쇄를 하는데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하는 작업을 for를 써서 반복하니까 for를 써서 한번 해보자. head에서 이걸 first, 그 다음에 second, second에 third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for를 i는 1부터 뭐 그런 숫자 값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포인트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헤드부터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헤드고 이 부분이 테일이죠. 따라서 헤드에서 테일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헤드에서 가는 거니까 헤드에서 시작값을 주고 그 다음에 커런트가 어디 가냐면 맨 마지막에 널이 아닌 데까지 이 갈색 부분인 거죠. 그래서 커런트가 널이 아니래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헤드 하나 찍고 나면 폴스 거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세컨드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세컨드로 넘어가는 거는 현재 커런트에다가 넥스트 그 R링크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여기다가 R링크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프린트문만 하나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 F.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거는 뭐냐면 정수로 돼 있죠. 1, 2, 3과 같이. 그걸 갖다가 정수로 나타낼 때는 %D라고 합니다. 현재 노드에 데이터 값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하는데 이런 순서대로 1, 2, 3 증가 순서대로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 프로그램이 작성되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두 번째 인쇄를 해주는데 3에서 2로, 2에서 1로 하는 이런 식의 순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테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헤드 방향으로 인쇄가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인쇄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준다라고 한번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커런트인데 커런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가 테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테일에서 헤드까지. 그래서 여기 테일 부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현재 노드 값이 널이 아니래야 되겠죠. 따라서 하나하나 이동할 적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커런트 값이 현재 값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L링크라고 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프린트만 써주시면 되겠죠. %D라고 하고 현재 값에다가 데이터 값만 인쇄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로까지 하게 되면 모든 노드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인쇄해주는 이런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 해당되는 모습이다. 자, 이런 모습일 때 노드를 삽입해주는 거와 삭제해주는 부분들 아까 해봤죠. 이제 그냥 단순하게 링크 하나밖에 없는 경우 그와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확장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삽입하고 삭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 월요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비대면 수업으로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전면적으로 부분 비대면이 아니라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으로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습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에 대한 거는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녹화가 되죠.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다 클라우드 서버에 다 녹화가 돼서 하루 지나면 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박하게 결석, 지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다 출석한 걸로 일단 해드리니까 당분간 출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대면을 원하셨던 분한테는 대면 수업을 원하셨던 분한테는 조금 미안하게 되는데 대면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수, 목, 금 중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직접 만나서 또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오셔도 되겠고 아니면 몇 분이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도 되겠고 아니면 비정기적이라도 만나서
나름대로 공부하셨던 거, 궁금하셨던 거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나면 잠시 쉬었다가 실습지 나눠드리고 제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거, 그 다음에 실습 타이핑 하시면서 이 아래 한글로 돼 있으면 그냥 긁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종이로 나눠드리면 그냥 타이핑 하시고 뭐 오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또 추가해 주는 거를 프로그램 해보라고 작성해서 드리는데 이게 조금 여의치 않으니까 나름대로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또 내일 하루 또 쉬시고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은 제가 좀 늦게 학교 갈 것 같고요. 목요일 날 혹시 찾아오실 분 있으면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제는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수업이 있으니까 물론 좀 일찍 끝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칙상으로 4시 반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오셔도 되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고요. 비대면을 원하시는 분, 대면 수업 원하시는 분 나중에 그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교수님, 네. 혹시 그 동영상 혹시 언제쯤 올려주시나요? 이거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자동 만들어져서 올라가거든요. 네. 그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지나면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버추얼 캠퍼스라고 하는 걸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패스워드하고 다 가입 하시게 되면 하셨을 거로 아는데 이 동영상들이 쭉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플레이해서 보셔도 되겠고.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1주에서 4주 사이에는 제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PPT 자료만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 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나요? 혹시, 질문이요? 혹시 네. 디지털 네. 부품 설계는 네. 디지털 부품 설계는 혹시 대면 강의 하는 건가요? 디지털 부품 설계는 제 그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 수업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이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요. 대면 수업하면서 실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찾아오시면 제가 그 실습하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병행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 영상 찍는 걸 갖다가 카메라맨이 찍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또 비대면 수업하길 원하는 상태한테는 이걸 공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스튜디오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고 실습하고 싶으신 분은 대면 수업하시는 분 찾아오시면 제가 몇 명이 오시면 그거 가지고 수업하도록 할게요. 네, 실습해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실습을 못 하게 되면 컴퓨터 구조가 다음 학기에 있으니까 그때 하는데 다음 학기도 지금 비대면 가지 않을까 이 상황이 지금 워낙 이 심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6월 달에 반짝저기 대면 수업은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서 저도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시험 궁금하신 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험은 저희 대면 수업할 때 시험 보도록 하고 당분간 이 시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말 시험도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면 그때 와가지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다시 한번 상의하고 비대면 수업이 아니라 대면 수업이 되면 그때 시험 보는 거를 다시 여러분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끝낼게요.